데이터도 구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프로그램은 이 세계,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 세계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사물들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을 내 프로그램에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뭐 사람의 정보를 할 수 있는 거, 뭐 주소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주소록이 내가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럼 사람 정보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럼 사람 정보 뭘 넣으실 거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을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경우 방법은 무한가지입니다.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름, 나이, 고향, 키, 몸무게, 성별, 국적 등등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 프로그램에 맞는 정보만 뽑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름, 나이, 거주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홍길동을 만들 건데요. 23살 대전 사는 홍길동, 그리고 33살 서울 사는 이순신. 자, 두 명의 사람이죠. 두 명의 사람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표현할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23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 23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23 나중에 또 쓸 때 또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떤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어디에 담아라? 변수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은 나이를 의미하니까 age라는 변수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서 또 꺼내 쓸 수 있고, 23이라는 게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드를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명은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지으셔야 돼요. 최소한 단어로라도 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 홍길동,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홍길동이 정보 3개를 우리가 표현한 거죠, 저장해서. 자, 이순신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33살 이순신, 서울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홍길동 정보가 다 날아가죠? 변수가 똑같으니까. 덮어 씌우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지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 하나를 표현하는데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조합돼 가지고 사람은 이 3개의 정보가 합해서 한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 정보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 사람 정보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린트, 자기소개 같은 거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사는 곳은 홈이니까 홈 넣어주고, 나이는 age, 이름은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은 홍길동이 자기소개 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이순신 거를 넣어주면 이순신도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이제 중복이죠. 요거 이게 완벽히 중복이잖아요. 그죠? 만약 자기소개 문구를 우리가 이렇게 느낌표를 넣어서 바꾸겠다라고 하면 얘도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기능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중복이 발생되면 코드를 이거 코드 재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자, 어디다 만들까? 위에다 만들게요. df introduce 자, 그러면 요거 대신 introduce를 쓰셔도 되고요. 여기도 introduce를 쓰시면 되는데 이러면은 똑같잖아요. 둘 다 이제 홍길동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라? 여기를 그때그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사람의 정보로 세팅을 해주겠다. 자,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여기다 넘겨야겠죠. age, name, home 세 개를 그대로 넘겨주면 여기를 슉 넘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닫아줘야죠. 이름 똑같이 해줄게요. 어차피 이 이름으로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매기면서 3개 만들어서 이 값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요 age는 name은 home은 뭐예요? 이거 값이에요. 값.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이에요. 얘는 실행될 때는 23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값이 있는데 우리 변수에 저장해놨으니까 변수 그대로 넘겨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함수 정의 쪽에서는 얘가 뭐다? 변수, 저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게 여기 쏙 들어가는 겁니다. 23이 요 age라는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홍길동이라는 문자가 name 변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전이라는 문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가로 안에 여기에서는 이 변수가 말 그대로 변수 역할을 한다. 저장수 역할을 한다. 그 외에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으로 역할을 한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도 넣어줘야죠. 이순신 거 age2 name 2 home 2. 자 이렇게 하면은 기능은 하나로, 함수 하나로 묶었고 재사용 가능한 상태가 됐죠. 자, 그래서 방금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구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데이터는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순신이 갑자기 홍길동이 됐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age를 잘못 넘길 수도 있죠. 분명히 우리는 이순신의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순신 정보를 넘겼는데 age2를 넘겨야 되는데 제가 age를 넘겼죠. 이 age는 홍길동 거잖아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나이가 다시요. 이순신 나이가 잘못 나오는 거죠. 33살인데 23살 이순신입니다.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버그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 개는 무조건 한 사람 정보니까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세 개도 한 사람 정보니까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변수를 낱개로 지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섞일 수도 있고, 뭐 여기에서 해당되진 않겠지만 나중에는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개 다 넘겨야 되는데 막 2개만 넘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것도 뭐 해야 된다? 묶자 이거예요. 구조화죠, 구조화. 이거 지금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묶어버리면 되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 3개 이용하는 것보다 변수 1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홍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은 이렇게 변수 3개 사용할 필요 없죠. 자, 여기도 리라고 할게요. 33 이순신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변수 3개 필요 없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없어졌으니까 이렇게는 못 넘기고요. 대신 이거 3개 대신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요거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요거 넘기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3개 못 받죠. 하나만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받는 게 리스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퍼슨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퍼슨은 나이, 이름, 사는 곳 이렇게 3개 저장된 리스트니까 홈 대신 사는 곳이면 몇 번째예요? 3번째죠. 나이는요? 제일 앞에 첫 번째.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이제 묶었다, 구조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개는 이제 따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갖고 다니면. 그리고 홍, 리. 얘네 둘의 데이터가 섞일 일이 없죠, 이제. 결과는 똑같이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화의 어떤 이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드도 얼마나 간결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2명을 만들고 자기소개 시키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내 프로그램에서 이름, 나이, 거주지 3개로 이제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일단 무조건 3개가 있을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인트로듀스에서 퍼슨, 사람 정보 3개가 넘어온다는 건 알아요. 이름, 나이, 거주지. 그렇죠? 근데 도대체 몇 번째가 거주지고 몇 번째가 나이고 몇 번째가 이름인지 이렇게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리스트에 이걸 한번 봐야 되죠. 왜냐면 리스트라는 거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나이가 제일 첫 번째가 왔다, 두 번째는 이름이 왔다, 세 번째는 거주지가 왔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이렇게 꺼내서 쓸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여기를 1로 하면 여기를 2로 하면 결과가 막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홍길동 사는 23살 대전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거죠. 잘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3개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한 10개 정도 되면은 찾아다니기가 좀 괴로운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가 순서를 부여해가지고 이거 막 반복문에서 이용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뭔가 구조화할 때에 있어서는 약간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가 약점이냐면 이제 이 코드를 짜는 사람한테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한테는 이 숫자가 그닥 그렇게 친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람한테 문자가 익숙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말고요, 사람한테 익숙한 문자로 찾고 싶다 이거죠. 두 번째, 첫 번째, 0번째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때 딱 필요한 거 뭐예요? 대전사는 거주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거주지 가져와라. 이 퍼슨 정보 중에서 거주지 가져와라. 이거는 0번째가 아니라 나이 가져와라. 이거는 이름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점 뒤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좀 칠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째인지 몰라도 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리스트는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숫자. 자, 그래서 그 리스트로는 이렇게 못하지만 리스트 대신 이제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자료 구조가 나오는데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딕셔너리는 사전이란 뜻이죠, 사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사전 찾을 때 애플을 찾으면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바로 뒤에 이렇게 뜻이 나와 있죠. 사과하고. 이렇게 사전 찾는 것처럼 찾는다, 데이터를 찾는다고 해서 이제 딕셔너리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보는 요거죠. 요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요걸로 찾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하나의 키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 23에 원래 이게 순서잖아요. 0번째라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는 순서 말고요. 요 앞에다가 이름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앞에 이 값을 설명해주는 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23은 나이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모든 데이터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홍길동이라는 이 이름 값은요, 내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이름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쓰는 거니까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로 이름을 쓰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대전은 거주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대괄호는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딕셔너리는 대괄호 대신 중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 땡땡 있죠, 땡땡. 땡땡을 요 안에다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 23이라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마련한 이 문자 있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빼먹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자열로 일단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 잘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함수에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하면 또 헷갈려 하실까봐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해 볼게요. 이 홍이라는 게 지금 이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리스트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죠? 얘는 리스트가 아니니까 나이 가져오고 싶으면 이제 나이 가져오라고 하면 돼요. 이름, 거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왜 쓴다? 자, 리스트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일괄 처리, 반복문을 써야 되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딕셔너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표현할 때,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할 때 딱 한정된 어떤 정보들로 이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뭐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막 어떤 정보들 일괄 처리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딱 규정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마다 뽑아 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조화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화는 리스트로 안 하고 딕셔너리로 한다. 리스트는 일괄 처리할 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최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딕셔너리로 사람 2명 만들고, 변수에 넣으면, 다시 함수에 넣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자기소개시키는 코드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하게 떨어진다. 여기 좀 정리가 안 되어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한 번에 딱 보면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올려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리스트도 어쨌든, 다시요. 딕셔너리도 어쨌든 리스트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이제 자료형인데, 리스트랑 비슷한 자료형이라서 요거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사용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딕셔너리 CRUD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리스트. 일단 선언이 필요하죠. 이런 자료형들은 선언이 필요해요. 선언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리스트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딕셔너리는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추가. 자, 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함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했었고, 함수를 쓴다고 하면은 append를 많이 쓴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딕셔너리는 이렇게 해요. dict 1에 이 딕셔너리죠. 비어있던 거. 여기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키랑 밸류를 동시에 넣어야 돼요. 자, 여기. 일단 요거 키 밸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딕셔너리에서, 아까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딕셔너리라는 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묶이거든요.
여기에는 3개의 사람 데이터가 있는 건데, 그죠? 33 이순신 서울. 근데 얘는 이제 다 요거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쌍으로 잡고요. 요 앞에 거를 키라고 불러요. 요거 뒤에를 value라고 불러요. value.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그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키를 사용하면 이순신이라는 밸류가 나오는 거고, 거주지라는 키를 사용하면 서울이라는 밸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찾을 때 이렇게 키로 찾는 거예요. 리스트는 인덱스로 찾고, 딕셔너리는 키로 찾고. 됐죠? 그래서 요 용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키 밸류, 요 땡땡 기준으로 키 밸류. 자, 그래서 딕셔너리는 당연히 저장할 때 키랑 밸류 다 같이 저장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처럼 뭐 이름, 홍길동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럼 여기가 이제 키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여기에 밸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출력 한번 해보시고. 요거 잘 들어갔죠? 이름 홍길동 잘 들어갔죠? 조회는 지금 우리 다 해봤죠? 지금까지. 그래도 굳이 적자면은 이렇게 해서 인덱스로 조회하는 거죠. 그럼 1이 나올 거고, 이렇게. 딕셔너리는 여기에다가 키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홍길동이 샥 뽑아져 나온 거죠. 밸류가. 수정. 자, 수정은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수정도 되게 똑같아요. 리스트 1에 첫 번째 값을 수정하고 싶다. 집어다가 대입하면 되죠. 뭐 요건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100으로 바뀌었죠. 1이. 딕트는 이름을 아까 홍길동에서 이순신으로 바꾸고 싶다. 추가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딕셔너리는 추가랑 수정이랑 표현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추가하려는 키가 이미 존재하면, 이름이라는 키가 이미 존재하면 수정으로 들어가고요. 없으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잘 바뀌었는지 볼게요. 이순신으로 잘 바뀌었죠? 자, 마지막 삭제. 자, 삭제도 똑같습니다. 자, 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인덱스로 선택을 해야죠. 삭제하고 싶은 거. 첫 번째 거 지우고 싶다. 0 선택하시고 델 하시면 되죠. 삭제하고 보시면 2밖에 안 남았죠. 100 삭제되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얘는 원하는 걸 어떻게 선택한다? 키로 선택하니까요. 지우고 싶은 키, 지우고 싶은 밸류를 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델 해주시면은 이 쌍이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워져 가지고 싹 비워졌죠.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어펜드가 좀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는 리스트에서는 어펜드가 좀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거 좀 중요해요. 딕트에서는 키스라고 있어요. 키스. 애초에 딕셔너리라는 게 키를 갖고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키가 되게 중요해요. 리스트에서는 인덱스가 중요하듯이 딕셔너리에서는 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스라는 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전체 키를 반환해. 키가 뭐가 있는지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좀 비어있는 거라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보 몇 개 넣어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름, 나이, 키만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키를 뭐 전체 탐색을 하거나 해야 될 때 얘는 이제 길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원래 리스트에서는 길이를 알아야 0부터 길이 -1까지 인덱스 만들어가지고 쫙 돌리는데 딕셔너리는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이제 키를 달라고 해서 키를 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키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이렇게 딕셔너리에 총 3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한 번에 쫙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반복문을 못 돌리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for dict kiss 하면은 여기서 키가 하나씩 뽑아져 옵니다. 이름, 나이, 거주지 하나씩 뽑아져 왔죠. 그럼 요거 우리 dict1에다가 키 들어가야 되는 곳에 넣어주면은 밸류가 나옵니다.